안녕하세요. 2024년도 임용대비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제 학교일 때문에 좀 강의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계층적 페이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운영체제에서 페이징 기법은 너무 중요해서 아마 다들 공부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페이징 기법이 혹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고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작은 페이지들을 나눠서 이걸 메모리에 분산시켜서 올려서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하고 단편화도 예방하고요. 이런 건데 이 페이지들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32비트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용량이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뒤에서 좀 계산해 볼 건데 근데 64비트 시스템을 가보면은 이게 비트 수가 2배로 늘었다고 이 페이지 테이블이 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2에 32비트가 늘어났으니까 2에 32배만큼 늘어나서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적 페이징을 사용하는데 이 전체 64비트를 32비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32비트에 해당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페이지 테이블 하나 만들고 얘가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 하나, 얘가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 하나, 이렇게 각각을 페이지 테이블로 나눈 다음에 이 전체를 다 올려버리면 결국 처음에 64비트 페이지 테이블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하나랑 그 다음에 얘가 따라가는 요 몇 개의 테이블, 페이지 테이블만 골라서 올리게 됩니다. 이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이 공간 효율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한번 접근하고 여기서 한번 다시 접근하죠. 메모리 참조 횟수가 한번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반으로 쪼갰을 때 얘기인데 이 계층이라는 게 몇 계층, 3계층, 4계층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메모리 참조 횟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참조 횟수 문제.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이따가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층적 페이징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페이징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고 2단계 페이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계층적 페이징이 이제 2단계, 그다음에 뭐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를 계층적 또는 다단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32비트 논리 공간이래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소를 0번지부터 쭉 해가지고 2의 32제곱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주소를 표현하는 걸 32비트 논리 공간 주소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32비트니까 2의 32제곱개의 주소가 생기겠죠. 네, 그렇고요. 페이지 크기랑 항목 크기가 있는데 항목 크기부터 볼까요? 항목 크기가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 엔트리라고 하면은 하나의 워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서 이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 요거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크기를 여기를 4바이트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바이트는 32비트죠. 그래서 요 32비트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 위에서 아래고요.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가 몇 비트냐? 32비트면 이제 4바이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크기는 아까 그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페이지를 몇 개로 나눴을 때 이 페이지 한 개의 크기가 4KB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스펙을 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연습을 통해서 파악하고 문제 푸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32비트라고 하면은 2의 32제곱개의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자, 이거를 페이지 크기로 나눠 볼게요. 자, 키로는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2의 20제곱 2의 20제곱개의 주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니, 주소 공간이 아니라 페이지 개수가 생기는 거죠. 페이지 크기가 요거니까 전체를 나누면 페이지 개수가 나올 거잖아요. 페이지의 개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2의 20제곱개. 근데 하나가 4바이트예요. 항목의 크기가 4바이트라는 거는 요 한 개, 요 페이지 2의 20제곱개에서 요 한 개 한 개가 4바이트 크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전체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0제곱은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킬로잖아요. 킬로 다음은 메가. 그래서 4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4메가바이트가 요 두 번째 줄에 답이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 요 설명된 요 시스템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4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64비트 시스템이라고 볼게요. 페이지 크기는 좀 크게 16kB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2의 64제곱, 그다음에 분모는 2의 14제곱이 되겠죠. 여기 2의 4제곱이니까요. 요거 2의 10제곱.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은 2의 50제곱입니다. 이거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게 10제곱, 20제곱, 30제곱, 40제곱, 50제곱이니까요. 페타바이트. 그럼 이거 곱하면 4페타바이트니까 말이 안 되죠. 아까 4메가바이트였는데 논리공간 주소수가 2배 늘었다고 해서 4메가바이트가 4페타바이트가 됐습니다. 페이지 크기는 4배나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단계 계층적 페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단계 페이지 기법을 사용할 때 바깥쪽 안쪽 페이지 번호는 그랬습니다. 2단계 말고 1단계, 그러니까 계층적 페이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예를 볼까요? 32비트면은 페이지 크기로 12비트를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 32비트에서 12비트 빼니까 20비트를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20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실제 찾아갈 때 옵셋 값으로 12비트를 쓰는 건데, 이거를 2단계 페이징으로 하면 요 20비트를 바깥쪽 안쪽 페이지 번호로 나눕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요 페이지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이 바깥쪽, 바깥쪽이 바깥쪽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왼쪽이 바깥쪽, 오른쪽 페이지 테이블들이 이제 안쪽입니다. 이거를 몇 비트씩 나눠 가지면 되겠냐, 이제 이거예요. 20비트를 나눠 갖는 거죠. 뭐 15비트, 5비트가 될 수도 있고요. 8비트, 10비트, 12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눠야 되겠는가? 이걸 보면은 페이지 크기와 항목의 크기를 보면은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크기가 4kB라고 했어요. 하나의 페이지에 이제 4kB인데 얘가 각각의 어떤 데이터, 요 항목을 가리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4kB라는 요 전체 공간을 요 4바이트로 나누게 되면 되는 거예요. 4kB를 4바이트로 나누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옵셋이 됩니다.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여기에 있는 요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몇 비트를 할당을 해야 되는가가 여기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4, 4 나눠지고 바이트 나눠지니까 킬로만 남잖아요. 2의 10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10비트를 여기다가는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10비트 이상, 12비트를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더 많은 거는 그냥 낭비될 뿐이니까요. 근데 8비트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체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비트를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옵셋 표현하는 게 12비트였고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20비트였으니까 안쪽 페이지 번호를 10비트를 씁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는 또 10비트를 쓰는 거죠. 남은 10비트. 이렇게 해서 32비트가 총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20비트가 10비트, 10비트가 이제 반반 나눈 게 아니라 지금 요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일단. 자, 그러면은 3단계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또 해볼까요? 3단계일 때는 64비트 논리 공간이 시스템 스펙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 16KB. 자,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항목의 크기는 4바이트로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옵셋은 요 계산해 보면 14비트잖아요. 14비트를 옵셋을 위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50비트가 남을 텐데 이 50비트를 어떻게 나누느냐?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16kB니까 2의 14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나눕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6kg로 나눌까요? 이게 계산이 더 쉽게 보이겠네요. 바이트 바이트 지어지고 4 남으니까 4kg잖아요. 이거 2의 10제곱, 요거는 2의 제곱. 그래서 12비트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 페이지 번호로 12비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잖아요. 여기가 지금 12비트 썼고, 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2비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비트를 또 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니까 지금 여긴 아니죠. 여기는 옵셋을 위한 14비트니까 페이지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12, 하나, 둘,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만 남으니까 맨 마지막에 거는 64비트에서 빼고 남은 거 다 쓰면 돼요. 여기를 12비트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비트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다 해보면 38비트죠. 38비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64비트에서 38비트 빼면은 26비트가 남겠네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은 26비트, 그 다음에 중간은 12비트, 제일 안쪽은 또 12비트, 그 다음에 옵셋을 위해서 14비트. 이렇게 비트, 64비트 논리 주소 공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또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실제 64비트 논리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서 그거는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개념 이해하는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